형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주말에 딱히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 어제 주간은 이거 남자 스포츠는 전부 다 오로바 한번 보겠다 했는데 남자 배구 언더났고 그리고 KT 경기 언더났고 근데 조합 운이 좀 좋아서 한 조합 적중하는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오바하고 KCC 오바. 그리고 NBA 같은 경우는 와 직전 어제 경기에서 피닉스가 시종일관 15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 말만 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만 했었으면 본전치기 정도는 되는 결과였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프렌이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출혈이 솔직히 좀 컸네요 주말에. 자, 내일 NB는 연휴다 보니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연휴다 보니까, 좀, 미약하게나마 수익이 되게 간절하셨을 텐데, 제가, 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은 정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자, 내일 NBA 많으니까 내일 진짜로 한번 좋은 결과 한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샬럿하고 레이커스 경기는 레이커스 마인맨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 중이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일부러 짧게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진짜 딱 핵심 포인트만 함축해서. 왜냐하면은 연휴 기간에 좋지도 않은 목소리 나오는 이런 지루한 영상을 누가 막 30분씩 40분씩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함축했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샬럿 상대로 상대 전적 4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성적으로 무척 강했습니다. 이게 NBA에서는 상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MLB 같은 경우는, 야구 같은 경우는 기아랑 롯데랑 1년에 한 10번 넘게 이렇게 맞붙지만 NBA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같은 지구여도 많아봤자 4번, 정말 많으면 5번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NBA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맞붙지도 않는데 상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꽤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전적 3연승 중인 레이커스고, 샬럿은 라인업 그대로고 레이커스 AD 르브론 프로밥을 출전 가능 상태인데, 한 가지 불안한 게 저는 이 경기를 솔직하게 메인 조합으로 가고 싶은 경기란 말이죠. 근데 왜 불안하냐? 레이커스가 이 경기를 치르고 바로 다음날에 필라델피아 원정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이 가뜩이나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올 시즌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 최근에도 미네소타 백투백 두 번째 경기 완전히 썰려버렸고. 근데 이거 레이커스가 지금은 프로밥을 떠 있어도 아침 갔더니 AD 돌발 결장 뜰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필라 원정보다는 샬럿 원정이 더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경기 대비해서 돌발 결장 띄울 수가 있단 말이죠. 르브론이건 AD건. 근데 지금 레이커스 마엔을 보려면은 이 둘 중에 한 명만 없더라도 못 가는 경기가 돼버립니다. 그게 제일 불안 요소예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최근에 공격 흐름이 좋아요. 티미아2 자체도 기본적으로 한 47% 이상, 48%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골스랑도 거의 정배 역배 왔다 갔다 했던 경기가 레이커스가 일방적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대승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또 나왔어요. 딱 브루클린전만 빼고 티미아2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 브루클린전은 아시다시피 AD가 돌발 결정, GTD도 안 떠있다가 그래서 이 레이커스의 티미아2가 평소보다 대폭 하락했던 경기였죠. 그러니까 AD라는 메인 공격 옵션이 없어져 버리니까 레이커스 최근 동부팀 상대 매우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좀 주락조합으로 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좀 발동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애틀한테 지금 17점 차, 마이애미한테 9점 차, 벼루클린한테 1점 차.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AD가 돌발 결정했던 경기였고, 워싱턴한테 23점 차, 보스턴한테도 21점 차. 즉 지금 동부팀 상대로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 대승이었죠.
브루클린전 빼고 AD가 돌발 결창했다는 특수한 경우가 깔려져 있었던 거 빼고는 다 대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샬럿한테 가뜩이나 4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는 레이커스가 상성적으로 무척 강했던 레이커스가 샬럿 상대로 120득점 넘겨주는 그림만 나오면 이건 마인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본 경기인데, AD나 르브론은 지금 우선 프로 바블 상태니까 만약에 돌발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좀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녁 업데이트까지만 볼게요. 로또가이어 저녁 업데이트까지만 보고, 그때 만약에 회색깔로 변한다, AD나 르브론이 회색깔로 변한다, 저는 피하고, 저녁에도 연두색 프로바블 상태 유지된다? 그럼 그땐 주력 조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클블하고 디트 경기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디트 프렘 보겠습니다. 클블이 팀 내 그냥 에반 모블리가 저는 결정할 줄 알고 메인으로 오바를 봤던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인저리 리포트를 보니까 에반 모블리가 빠졌더라고요.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클리블랜드에 제가 최근에 뭐 휴스턴한테 지금 2번 연속 다 지고 이랬던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갈란드가 좀 퍼진 것 같아요, 사실. 갈란드가 뭐 시즌 자유투 90%를 기록하고 있었던 자유투가 경기 종료 3초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3개 얻고서 2점 차로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가 자유투를 2개만 넣었어도 연장이었어요. 그러고 3개 다 넣었으면은 클블이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유투를 잘 넣던 선수가 갑자기 못 넣는 경우는 힘들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못 넣는 거 보면 자유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왔다. 이런 건데 지금 갈란드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지 수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132경기 연속 137점 이상 때려 맞았던 과정을 보면은 상대 팀들이 다 3점이 다 터졌단 말이죠. 필라델피아가 3점 50% 이상 기록했고, 직전 경기 휴스턴도 43%인가 이상 기록했고, 지금 2경기 연속 클브를 상대한 두 팀이 다 3점을 정말 비약적으로 높게 기록을 했으면은 지금 갈란드라든지 뭐 도노반 미첼이라든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3점 수비를 잘하는 팀, 올랜도 같이 3점 수비 잘하는 팀이 올랜도인데 그게 전형적으로 대놓고 와이드 오픈 찬스를 안 주는 거잖아. 여기서 멀리 있다가도 빨리 따라 붙어갖고 컨테스트라도 이뤄지는 게 3점 수비가 좋은 건데, 갈란드랑 미첼은 지금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량 실점 좀 연거푸 때려 맞은 상황이다. 근데 클블은 제가 이 클블의 올 시즌 전체 전적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모든 경우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일반적으로 확률 높은 쪽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일정이 빡빡할 때 있죠. 뭐 4일 동안 3번 경기한다라든지 뭐 일주일 동안 5번을 경기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이 좀 빡빡한 일정일 때 수비가 잘 되지 않고 대량 실점을 많이 허용했던 편입니다. 실제로 클블의 지금 팀 기록을 살펴보면은 3일 이상 휴식하고 4일 이상 휴식했던 경기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지만 이때의 실점은 굉장히 평균 실점이 굉장히 적었던 편이고, 백투백이나 하루 휴식 후 경기가 실점이 좀 더 많았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정이 4일 동안 3번째 경기입니다. 일정이 뭐 홈연전이라지만 최근에 꽤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디트는 최근에 홈보다 원정에서 되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1월달 한정으로 휴스턴 원정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4경기는 모두 113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디트가 최근에 나쁘지 않단 말이죠, 득점력이. 그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클블이 지금 올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달성한 가운데 이거 9.5 내지 10.5 받을 겁니다, 핸디캡이. 근데 이거 좀 디트 상대로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블이 제일 대량 득점을 해줄 가능성은 최근에서야 덴버가 제일 핫핸드 1등으로 올라선 거고, 멤피스는 부상 병동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와리가리 치는 건데,
올 시즌에 가장 안정적으로 대량 득점 120득점을 넘겨주는 팀은 무조건 클블이에요. 클블이 대량 득점해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근데 디트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저는 오바가 제일 1순위라고 봅니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근데 디트가 지금 충분히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클블이 최근에 절대 수비 흐름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디트가 어느 정도 비벼만 준다면은 오바가 1순위, 프렌이 2순위 이렇게 봅니다. 보스턴하고 휴스턴 경기는 메인으로 휴스턴 프렌, 서브는 언더입니다. 이거 언더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휴스턴이 지금 오바 황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솔직히 전부예요. 보스턴이 꼬라박을 타이밍이다. 1월달 내내 약속된 플레이 마냥 보스턴이 지금 1월 6일부터 연승 성공 딱 한 번인데 저는 이걸 연승이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2연승을 한번 달성을 했었죠. 근데 이때가 이 연승을 어떻게 달성했었죠?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 하든, 노먼 파일, 주바치 다 빼버린 경기였습니다. 다 결장시킨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테렌스 맨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진짜 식스맨 애들이 다 주전급으로 코트 밟아갖고 얘네들이랑 쎄쎄쎄 하는 경기였는데 그마저도 연장 가서 똥줄 끝에 이긴 경기였단 말이죠. 보스턴이. 그러니까 보스턴이 이 경기도 이때도 원래 꼬라박을 타이밍이었거든요. 보스턴이 꼬라박아서 이 클리퍼스 식스맨 군단이랑 연장 가서 똥줄승한 겁니다. 그래서 연승한 거고 그 이후로 또 귀신같이 다음 경기 진 다음에 이번에 댈러스 상대로 돈치치랑 뭐 여러 결장자 지금 줄곧 많은 댈러스 상대로 대량 득점 120득점을 넘기면서 야투를 또 터지면서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제가 보스턴 마인 가갖고 적중을 했었잖아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얘네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데 이번 경기 꼬라박을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보스턴은 무조건 꼬라박을 타이밍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보스턴이 또 야투가 터져가지고 대량 득점을 해낸다. 그럼 만약에 연장 여파 안 껴있고 115득점 넘긴다? 그러면은 이 패턴 좀 꺾인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속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패턴을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휴스턴이 지금 너무 흐름이 좋죠. 8승 2패, 8호가 2언더인데 얘네가 지금 대량 득점을 해낼 가능성도 80%고 그만큼 아주 좋은 손끝 흐름과 뭐 불꽃 핸들을 좀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경기를 지금 언더를 좋게 볼 수는 없는데 전 보스턴이 꼬라박을 타이밍이라서 언더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사실 보스턴이 무조건 꼬라박을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70% 이상 확신을 하기 때문에 휴스턴 프레메인으로 서브 언더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접근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브루클린하고 세크라멘토는 이건 당연히 세크마인을 좋게 안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분석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브루클린이 지금 그나마도 제가 브루클린의 막 프렌을 달성하고 프렌을 못 찍고 이런 경기 각도기를 재보면서 느낀 건데 캠 존슨이가 있으면 그나마 프렌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번 역시도 결장을 확정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상태로 아웃 떠 있고 일주일 정도 재평가 기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결장 확정일 것 같고 세크라멘토 또 주요 자원의 결장 이슈가 없단 말이죠. 지금 반대 개꿀 넘버원이라고 제가 적은 게 브루클린은 사실 너무 지금 전형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뭐 대놓고 뭐라고 해야 되죠? 득점력도 없고 터질 가능성도 너무 제일 희박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인을 깔 때 반대 프렌이 제일 위협적인 경우는 상대가 의문의 3점 쏘는 족족 들어가는 경기가 나올 때가 제일 위협적인 거예요. 피닉스도 15일간 15점 차 이기던 게 갑자기 프렌으로 결과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워싱턴이 4쿼터에 3점을 잘 넣었단 말이죠. 그때 쏘는 족족 카일 쿠즈마가 30득점 넘게 기록하고 이랬던 것도 3점이 평소보다 월등히 잘 들어갔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제일 무서운 건데 브루클린 그럴 확률이 제일 떨어지는 팀입니다. 3점 자체를 너무 못 넣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그러고 지금 브루클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브루클린이 지금 최근에 프렌을 못 찍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아무리 연패를 하고 있어도 3번씩이나 프렌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지금 프렌을 찍은 경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대가 의문의 브루클린 수비에 좀 허둥지둥되면서 야투를 꼬라박으면서 저득점만 기록했던 경기들이 프렌을 달성했습니다. 딱 이런 경기들. 레이커스가 102점밖에 못 내면서 1점 차로밖에 승리를 못함. 당연히 프렌이 지켰고, 뉴욕도 갑자기 득점 잘하던 팀이 브루클린 만나서 99점밖에 못 내면서 프렌이 지켰고, 마이애미도 106점밖에 못 내면서 0.5 프렌이 찍혔고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세크라멘토는 지금 15경기 연속 110득점 이상, 15경기 연속 1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멤피스나 덴버나 뭐 지금 클리블랜드처럼 막 130득점 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팀은 아닌데, 세크라멘토가 최소한 박아버릴 가능성은 없는 보증 수표가 딸려져 있는 팀. 이런 거, 레이커스처럼 102점, 뉴욕처럼 99점, 마이애미처럼 106점, 이런 점수를 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세크라멘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평소에 하듯이 110점만 넘겨줘도 지금 브루클린 상대로는 마인 찍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세크마인, 어노바는 브루클린 경기는 어노바 정말 오바는 전 때려 죽어도 못 간단 말이라 깔려져 있는데, 언더를 가기에는 세크라멘토의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1등이죠. 세크라멘토가 제일 잘 달리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언더도 못 가겠고, 그런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고, 뉴욕하고 멤피스는 메인으로 오바 볼게요. 균정 240대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오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욕의 최근 행보를 좀 집중을 했어요. 저는 분석을 새벽부터 진행을 하면서 뉴욕이 최근에 얘네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최근 제가 직전 경기 어디였죠? 어디랑 세크랑 경기를 했을 때 정말 미친 해고바가 났잖아요. 3쿼터 끝나기도 전에 200점을 넘기는 해고바가, 그러니까 완전 언더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0.1g도 안 들었던 푸근한 오바가 떴는데,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 뉴욕 경기는 진짜 언어바 맞추기가 진짜 야바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뉴욕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얘네가 딱 최근 10경기 오바 5언더 반반 뛰기 쳤는데, 오바 낸 팀들을 보세요. 오클라호마, 미러키, 디트, 세크필라. 필라는 솔직히 올 시즌에 강팀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언더낸 팀들 올랜도, 토론토, 미네소타, 애틀란타, 베르클린, 그러니까 미네소타 정도 빼고는 대체로 딱 이 분위기만 봤을 때 강팀들이랑 좀 경쟁력 있고 최근에 나쁘지 않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팀들하고는 오바를 냈고, 못하고 있는 팀들하고는 언더를 냈죠. 이거를 좀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멤피스는 최근에 7오바 3언더로 오바를 그냥 잘 내는 팀이에요. 상대 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뉴욕이 최근에 대려 약팀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 언더가 많이 냈고, 강팀들하고 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대량 득점, 묻지마 해고바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멤피스도 지금 다시금 라인업 회복하니까 5연승을 타기 시작했고, 멤피스도 직전 세크라멘토전에 정말 최고의 환기성 경기를 했단 말이죠. 흐름을 탈만한, 연승주를 아주 장줄로 탈만한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팀 모두 분위기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팀 모두 잘할 경기, 양팀 모두 막 3점 와이드 오픈 3점 더럽게 안 들어가고 이런 경기보다도, 야, 투 된 게 뭐 이런 것도 들어가네, 이런 거를 엔드원 넣어버리네, 얻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아주 고득점 경기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토론토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이거는 제가 야코퍼들 GTD 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못 가는 경기가 됐는데, 야코퍼들만 GTD 걸려져 있는데 출전하면 토론토 승에, 메인으로 토론토 승, 서브는 언더. 시카고 덴버 경기는 이것도 솔직히 메리트가 충분하죠. 덴버 마임, 저는 충분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덴버의 핫핸드,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오펜 레이팅 1등, 팀이 아트 1등, 3점 성률 1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찍는 거는, 정말 올 시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찍었던 게
클리블랜드가 진짜 미친 막 13연승 15연승 할 때 이때 클리블랜드가 그랬었고, 지금 이제는 막 거의 하루마다 1등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팀리아투 3점 성공률 오펜레이팅 3개를 3위 일체로 1등을 차지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거를 꽤나 최근에 장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게 덴버잖아요. 그러니까 덴버의 핫핸드는 솔직히 믿어야 돼요. 그냥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직접 뭐 새벽 경기 저도 자느냐고 못 봤지만 미네소타전에 꼬라박았던 거, 솔직하게 덴버가 미네소타 상대로 약하잖아요.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미네소타한테 탈락했었고, 그러니까 덴버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덴버가 미네소타한테 좀 유일하게 좀 약하니까 카렌서니 타운스가 요키치가 카렌서니 타운스한테 유일하게 좀 약하다. 좀 요키치가 이상하게 카렌서니 타운스만 만났다 하면 약하다. 근데 올 시즌에 카렌서니 타운스 없는 미네소타한테도 이렇게 어 직전 경기에서도 20득점밖에 기록을 못했었죠, 요키치가. 그러니까 볼륨도 못 채우고 평소보다 월등히 못 채우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미네소타한테 덴버가 좀 약한 듯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덴버는 지금 미네소타한테 좀 무기력하게, 평소보다 월등히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지금 반등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봐도 되는 팀이에요. 그러고 시카고가 지금 솔직히 되게 많이 못하잖아요. 정말 많이 못하잖아요. 지금 홈에서 5연패 중이고, 얘네 지금 패배한 경기들 거의 10경기 연속으로 핸디캡 패배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역배받은 경기에서도 질 때 프렌을 찍는 가능성이 제일 나쁜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덴버는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져서 그렇지 최근에 승리한 경기들 다 많이 찍어주는 팀입니다. 덴버가. 그러니까 상대가 좀 호구 냄새 풍기면은 완전 철저하게 물어뜯고 있는 덴버예요. 그러고 지금 덴버가 최근 10경기 8승 2패인데 이 2패를 당한 팀이 어디였죠? 휴스턴하고 미네소타죠. 대표적으로 NBA 지금 30개 팀 중에서 디펜레이팅 최상위권에 있는 두 팀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두 팀입니다. 근데 시카고는 이 디펜레이팅 상위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얘네는 수비 좋은 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고베어라든지 미네소타의 주전센터 고베어, 센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키는 인사이드하고 부세비치, 가로수비 전혀 1도 없는 부세비치가 요키치, 에런 고든, 그리고 뭐 크리스찬 브라운도 요즘에 림에서 야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애들 효율적으로 막아준다? 상상이 1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건 덴버 마엔. 기준점이 너무, 언어반응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시카고가 무기력하게 찢어지면 언더뜨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언어반응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타랑 미러키 경기는 맨으로 오바 볼게요. 저는 유타 경기 오바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직전 경기 좀 당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믿었던 유타가 이렇게 더럽게 못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이게 막 터프샷 3점 빈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제가 경기를 봤잖아. 멤피스가 백투백 여파 또 혼자 딸려져 있었거든요. 멤피스가. 유타는 백투백 아니었고, 그리고 멤피스가 일부러 좀 여유롭게 이기고 있으니까 이 외곽 수비를 철저하게 빡세게 안 했단 말이죠. 인사이드는 좀 빡셌는데 외곽 수비가 빡센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 피닉스 마냥. 그래가지고 오픈 찬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유타가. 근데 오픈샷을 못 넣어줘갖고 이날 3점 성공을 25% 찍었습니다, 유타. 와이드 오픈 찬스를 아예 못 넣은 거예요. 거의 슈팅 훈련. 그럼 우리 올스타전 보면은 3점 컨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슛을 아예 못 넣었다니까, 유타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화딱지가 났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 오픈도 이렇게 KBL보다 못 넣어주면 이날에 마카넨, 섹스턴 둘 다 8일 8개 3점 8개 쌓았고 하나 넣었고, 키운테조지 8빵 8개 쌓았고 빵개 넣고. 그러니까 지금 유타의 핵심 3인방이 나란히 3점을 완전히 적당히 못 넣은 게 아니라 아예 못 넣어준 수준이었는데 반등 봐야죠. 그리고 유타가 그래도 홈에서는 팬들 열기도 뜨겁고, 그리고 고산지대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도 홈발을 전통적으로 한 3, 4년 동안 홈발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유타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꼬라박고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 반등해낸다.
이번에는 3점 최소한 33% 이상은 기록한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양팀의 페이스 수치가 빠릅니다. 결국엔 오바를 내가 좋게 보려면은 페이스 느린 팀은 못 봐요. 좋게 보려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좋게 보려면 유타가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유타가 아니라 미러키가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101입니다. 원래 미러키는 시즌 전체로 보면 100도 안 넘어요. 미러키는 전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 닥리버스 체제의 미러키는 느린 팀입니다. 원래 닥리버스는 느린 감독이에요. 클리퍼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느린 농구를 했었고, 근데 이상하게 최근 5경기는 페이스가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러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지공을 오질나게 때린다거나 느린 농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접전 구도로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러키가 좀 쉽게 가는 경기가 많고 질 때는 또 화끈하게 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유타하고는 지금 시속 게임보다는 한 팀이 그냥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미러키가 완전 극정배를 받은 경기라서. 유타는 최근에 페이스 빠릅니다. 4위면은 정말 빠른 편이죠. 애틀, 시카고, 멤피스급으로 빠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의 핵심은 유타의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막 식스맨진들, 막 이름 없는 애들이 3점을 막 단체로 못 넣어가지고 3점 성공 25%를 기록한 게 아니라 마카넨, 섹스턴, 키온테, 조지, 지금 유타의 지금 핵심 애들이 못 넣어서. 그러고 이 경기에 조던 클락슨, 존 콜린스 이런 GTD로 격상했죠. 홈 경기라서 복귀할 가능성 높게 봐야 된단 말이죠. 조던 클락슨이 있으면 유타는 더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3점 딥3 올라가는 것도 선호하는 선수라서.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미러키 시간에 오바도 잘 찍고. 미러키가 결국에는 이 경기가 오바가 좀 불안한 면은 뭐냐면은 양팀의 전력 차이가 월등히 나는 팀이다 보니까 유타가 미러키 상대로 직접 멤피스전 마냥 유타가 득점 꼬라박아갖고 얘네 때문에 언더나는 딱 직전 경기 멤피스 마냥 그게 무서운 건데, 저는 얘네 이번엔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시원하게 꼬라박았고 미러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오늘 유타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경기를 예상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패스합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분석 안 했어요. 나머지 경기들 있는 거를 아예 분석을 안 한 경기도 있고 솔직히 대충이나 살핀 것도 있는데, 댈러스 워싱턴은 지금 댈러스가 이런 핸디 기준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봤고, 피닉스랑 클리퍼스는 피닉스가 클리퍼스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홀짝 분위기가 없지 않나. 최근 기세는 클리퍼스가 좀 더 좋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마이애미 올랜도는 그래도 올랜도 승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마이애미가 지금 정신 못 차린 상태고 올랜도는 직전 경기 환기성 경기 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자, 선생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